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교수님 것도 하고 뭐 타사과까지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제발 한 우물만 파시길 바래요. 옆 사람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시험은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되게 공부 오래 하신 분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오래 하게 되죠. 공대방 문이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한 달 남았네요. 다들 많이 떨리시고 긴장되실 텐데요. 남은 한 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는 우리 이론 정리한 게 있어요. 필살기라고 해서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백선 그리고 마지막에 다루는 동형 모의고사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백선과 동형 모의고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100%를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버릴 거는 이제 버리시고 여기에 집중해서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일단 끝날 때까지는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좀 순서를 좀 정해드리고 싶은데 민법은 좀 양이 좀 많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이론 총영리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필살기 절 앞부분에 객관식에 정답이 되는 것들을 제가 쭉 모아둔 거니까 이론 총영리 특강 했던 요 내용을 먼저 좀 보시고요. 동영을 먼저 할까 그 다음에 백선을 먼저 할까 고민이 되신 분은 백선을 먼저 하세요.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준 거니까 요 백선을 보시고 동영은 4회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으신 분은 보시고 다 보실 수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틀렸던 거 있죠. 틀렸던 것만 좀 점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발 한 우물만 파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교수님 것도 하고 뭐 타사과까지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물하니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물 팔 때 경계로부터 2m 거리 돼야 되거든요. 중개사법을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중개사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를 해서 했지만 막상 문제 풀 때는 적용을 못 시켜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책받침을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때 한 10분 15분만 봐달라고 매번 부탁을 해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워낙 이제 과목이 좀 디테일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알면은 점수가 60점대밖에 안 나와요. 작년 재작년도 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맨 마지막 끝날 때 당부 말씀드렸던 게 동영이 160개고 백선이 100문제니까 합해보면 260개거든요. 다 버려버리고 260개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 내용에서 달달달달달 계속 외우다 보면 분명히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책받침을 베이스로 깔고 동영 백선에다가 매진하시면 분명히 중개사법은 70점 이상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군법은 뭐 힘들죠.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정규 과정을 계속 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정규 과정을 다 하지 못하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아니면 기간이 짧으신 분. 정규 과정을 다 하신 분들은 백선은 내가 아는 지문과 틀리는 지문을 구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지문들만 형광펜 칠해서 시험장 가서 보실 거 체크해 놓으시고, 동영에서 제가 새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 틀려도 되는 문제 있죠. 그건 수업 시간에 X 표시를 다 해드렸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는 필수 문제입니다. 그럼 그 필수 문제들을 공부하실 때 합격서를 놓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부분들.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네 바퀴 정도 돌리다 보면 거의 촘촘히 그물은 이제 짜져 있다 보시면 돼요. 새로운 문제는 버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를 내가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정규 과정 안 하신 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이렇게만 하세요. 합격서 한 것, 단원별 기출문제 한 것 딱 두 권 들고 단원별로 합격서 보시고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 푸시고, 이걸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고 시험장 간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낯선 것을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안 배우고 접하지 않았던 게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던 것들 거기 안에서 문제가 나와요. 아는 걸 안 틀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장 익숙한 것은 백선회가 들어있어요. 선생들이 자기가 1년 강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이 나올 겁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좋은 문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단원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이 백선에 많이 중복했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선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좀 낯선 것을 넣는 데가 동영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만약에 낯선 걸 접했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것들은 걸르는 게 좋겠다. 그것들은 약간 낯설 수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막 싹 다 외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익숙한 것들. 백선하고 단모를 하잖아요. 65점은 넘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동영까지 하신다? 그러면 너무 우수하게 합격할 수 있어. 정규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제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커리큘럼대로 안 따라오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다가 이제 와서 세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맞아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맞아요. 16개가 나오게 되면 야 이거는 정말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거다. 조금 나오면 한 2개, 많이 나오면 4개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맞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틀리시면 되고 정말 맨날 늘 강조드렸던 중하 문제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백선 앞에 이제 필살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한 3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빠르게 한번 돌리기에는 그거만 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백선에 나와 있는 그 문제로 풀이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동영보유사 같은 경우에도 4회권에 16개인데 사실은 남들하고 비슷하게 했다 보니까 저 중복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중복돼서 나오니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틀린 거는 다시 안 틀리게 그거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드윌 공다방.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들 위주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강의는 듣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면 그 강의가 어떤 강의인가요? 저는 백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 백선이 수강생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 수기에 가장 많이 남긴 게 백선이었거든요. 맞아요. 백선에서 적중률이 진짜 좋았다. 듣고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백선이 이제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정답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문에 OX를 꼭 한 번씩 반드시 잘 걸 만드시고 시험장 가서 아는 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풀어내면 합격하니까 백선을 꼭 반복해서 3번 이상 꼭 볼 것. 교재로만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그것을 본인이 밑에 해설도 잘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반복하는 거죠. 8강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돌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8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강의가 별로 없거든요. 다 합격하는 방송. 다음은 과목별로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학 개론부터 질문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출제 비중이 높은 강론에서 공략하기 쉬운 파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는 어느 특정 파트를 공부를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해서 하시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집중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잘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투자론이라든가 금융론이라든가 그게 잘 나온다고 공략하기 쉬운 파트가 아니어서 고루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고루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백선, 동영모의고사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민법은 그 제일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최근 민법 트렌드는 어떤가요?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은 기출문제만 하고 가도 웬만하면 시험장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죠. 근데 민법하고 개론은 약간 좀 변수가 좀 있어요. 그간 기출문제 스타일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열심히 딸딸딸 하고 가신 분이 오히려 더 시험장에서 더 당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박스 문제 많다는 거 진짜 많이 제가 강조드리는데 박스 문제 대비를 하는 방법은 많이 풀어보는 방법인데요. 동영 사회분을 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박스 문제를 15개에서 17개씩 넣어서 계속 훈련해두고 있으니까 감을 잡고 가시니까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시험은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되게 공부 오래 하신 분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오래 하게 되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다 좀 비중을 둬야 될까요? 뭐 요약자료, 기출문제, 백선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 백선하고 동영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파트를 열심히 해야 되냐에 대해 조금 더 비중을 좀 둘게요. 70점에서 이제 80점으로 넘어갈 때 가장 두 챕터가 걸리는 데가 바로 1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거기서 첫 번째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공법에서 넘어온 토지거래 허가제 그 두 파트가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이를 좀 중점적으로 공략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합격서에 있는 내용만큼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매 부분이에요. 경매 절차라든지 권리 분석 사실 되게 말이 어렵고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들 실수예요. 그 작년에도 12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다 틀리고 시작하면 77.5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문제 최소 2개 틀리고 나면 72.5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책받침 못 외우잖아요? 그럼 60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줄 부분들은 외워줘야 되고 특히 그 두 파트 6개 법률 중에서 서로 관련 있는 법률도 있나요? 특히 뭐냐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 세 가지는 또 연계가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또 2개가 연계가 되고 공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계가 되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여기를 외웠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법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법령이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섞어서는 안 나와요. 주택법은 주택법만 나오고 건축법은 건축법만 나와요. 머릿속에 서랍장을 만들어서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건 좋아요. 공법
공법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법하고 연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하고 네. 비슷한 게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오히려 머릿속에 넣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출되는 법률 3개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국토개혁법 12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총 몇 점이냐면 65점이거든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이 정도 점수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쓰는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남은 지금 문제 위주 공부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위주로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위주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단원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게 공시법 기준으로 했을 때 단원별 모의고사가 160문제예요. 백선이 100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엄청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얻어야 될 점수는 60점에서 65점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문제 위주라는 말을 문제를 다 끌어다 모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웠던 그 문제를 보고 또 봐가지고 정말 애무듯이 봐버려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되셨습니다. 잠 좀 깨시고. 조금 전에 내 우리- 말을 졸았어? 네, 나 들었어요. 세목들이 합쳐진 종합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32회 때는 한 문제가 5가지 지문이 세목이 다 다른 것도 나왔어요. 누구한테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양도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저도 한번 간호별 모의고사 똑같이 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런 추세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올해 합격하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살짝하게 막 법조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개념들만 물어보니까 그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한 내용보다는 그래 내가 취득했지, 얼마를 내야 되지, 갖고 있지 이런 걸 위주로 큰 개념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리고 자주 하세요.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그럼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요? 취득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돈 버는 공부하셔야죠.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법, 마케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필수 사항들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는 비법 같은 경우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에 꼭 합격하시고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채널이 무려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야, 저희가 공다방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댓글 올려준 거 되게 감사하고 매번 나와서 수험생들에게 힘내고 용기 주려고 저희가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구독자 숫자가 이렇게 10만 넘었다고 하니까 진짜 감개무량하고요. 더욱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계속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누구보다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우리 다 같이 만나요. 파이팅!